55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7년간 세계 여행 후 빈털터리가 되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 제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처음엔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젊은 시절부터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가면서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여유 있게 세계 여행을 즐기며 삶을 만끽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주인공이 결국 7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는 주머니가 텅 비었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크게 잃어버렸다고 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은퇴하고 난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해요. 제 주위에도 퇴직 후엔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여행은 인생에 활력을 주고 소중한 경험을 안겨주는 좋은 활동이지만 무작정 자유롭게 즐기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몇 가지 실제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보면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과감하게 떠난 건 좋았는데. 김 씨 당시 58세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나서 퇴직금을 꽤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은퇴 전부터 한번 사는 인생, 이제 내 행복을 찾아 떠나야지라는 마음이 컸다는데요. 가족들도 처음엔 응원했죠. 우리 아빠도 이제 좀 쉬어야지 라면서요. 그런데 김 씨가 떠난 여행은 정말 올인 수준이었어요. 적금, 주식, 퇴직금 등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여행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한두 달이면 모를까 해외를 돌아다닌 기간이 3년을 넘기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동남아 위주로 저렴하게 다니겠다고 했는데 막상 해외에 나가면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계획에 없던 나라로 추가 이동하게 되더래요. 나중에 가서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막 쓰다 보니 어느새 예산은 바닥이 났고 한국으로 귀국했을 땐 손에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리한 이동과 잦은 시차 적응으로 건강마저 나빠져서 병원비가 또 다른 지출을 만들었어요. 김 씨는 나중에야 조금 더 계획적으로 다녔어야 했다면서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두 번째 사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버렸어요. 이번에는 박 씨 당시 60세의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마지막 직책은 지점장이었습니다. 대우도 좋았고 급여도 꽤 쏠쏠했죠. 박 씨는 예전부터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평소에는 일을 하느라 바빠서 여행은커녕 주말에 가벼운 나들이도 충분히 즐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 곧장 비행기 티켓부터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유럽, 그 다음엔 북미, 남미까지 아주 거창한 계획이었죠. 가족들과도 상의했지만 가족들은 아빠 힘들었으니 다녀오세요 라는 응원 정도뿐 구체적인 재무 계획이나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제는 체력과 정신력에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야 일에 치여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매일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식사 시간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시작하니 일정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불규칙한 식사와 시차, 장거리 이동이 반복되면서 크게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잦은 의견 충돌도 스트레스였죠. 한두 달은 너무 즐거웠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자 멘탈이 무너지더랍니다. 체력은 바닥나고 우울감이 밀려와서 중도에 돌아와야 했어요. 돌아와 보니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새로 일을 구하기도 애매했고 그동안 써버린 돈 때문에 예상보다 재정 상태가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참된 휴식이 아니었던 거죠. 무작정 돌아다닌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라는 게 박 씨의 고백이었어요. 세 번째 사례, 내가 있는 곳이 집이 되고 싶었는데. 최 씨 당시 57세는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하며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명한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꿈꿨달까요? 그래서 은퇴 후 곧바로 노트북 하나 들고 동남아로 떠났고 이후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일과 여행을 병행하려 했죠. 한 달쯤은 괜찮았다고 해요. 물가가 저렴한 지역에서 인터넷만 터지면 일이 가능하니까 시간도 자유롭고 꽤 신나 보였죠. 하지만 생각보다
인터넷 환경이 고르지 않은 곳이 많았고 시차 때문에 한국 클라이언트와 업무 조율이 계속 꼬였습니다. 게다가 영어가 통한다고 해도 업무상 세부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 자체도 힘들어졌대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사귄 친구들은 많은데 결국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행자로서 그때그때 우연히 만나는 사이 정도였다는 거죠. 살면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병원 가야 할 일, 한국에 급히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이 생길 때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생각이 반복됐다고 하더군요. 결국 몇 년 못 가 다시 귀국했는데 그 사이에 국내 집도 정리해버린 상태라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위 사례들을 보면 다들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은퇴 후의 시간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에 긴 시간을 일시적 로망으로만 메우려 했다가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만나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철저한 계획이 부족했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며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인간관계를 놓쳤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정기적인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직금이나 연금 혹은 조금씩 들어오는 투자 수익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거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해외 여기저기를 떠돌거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면 우울감이 극심해질 수도 있죠. 은퇴 후 삶을 위한 팁?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재정 계획부터 꼼꼼히 세우기.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수준의 여행을 할 것인지, 월 단위로 필요한 최소 비용과 비상금은 얼마인지 등을 미리 계산해 봐야 해요. 막연히 돈 좀 있겠지 하다가 길어지면 끝도 없이 부족해집니다. 체력과 건강을 고려한 일정 수립. 젊을 때와 똑같이 체력이 받쳐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나이에 맞춰 무리 없이 이동하고 적당히 쉴 수 있는 루트를 잡아야 하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병원과 보험 가입도 필수예요. 장기적인 삶의 목표와 연결감 찾기.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이 아니라도 내가 재미있어하고 지속 가능하며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 혹은 소규모 사업 같은 걸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부분적 실행과 점검. 무언가 하고 싶다면 일단 소규모로 짧게 먼저 체험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세계 일주를 꿈꾼다면 한 달 정도 먼저 다녀와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예상 비용은 어떠했는지 파악해보는 시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간을 늘리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답니다. 마무리하며 55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7년간 세계 여행 후 빈털터리가 되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은퇴할 텐데 혹시 나도 저런 상황에 놓이진 않을까 불안해지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은퇴 후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해야 하는지 다시금 알려주는 값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돈은 무제한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언제나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도 중요해지죠. 여러분께서도 은퇴 후의 여행이나 한 번쯤 마음껏 즐겨보고 싶은 로망이 있으시다면 꼭 현실적인 준비부터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재정계획, 건강관리, 관계와 소속감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뒤늦게 후회할 일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여행은 정말 인생의 멋진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책임질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이왕이면 소중한 자금과 시간을 더 가치 있게,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그 길의 선택권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